2등급에서 1등급으로 올라가는 한 끗 차이는 선지 분석에 있습니다. 마지막 두 선지에서 흔들리는 그 10초가 등급을 가릅니다. 특히 88점, 89점. 공부는 했는데 결과가 거기서 멈추는 구간, 그때가 제일 열받죠. 여기서부터는 더 많이가 아니라 더 정확히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정확함을 가장 빠르게 만드는 방법이 선지 분석입니다. 오늘 영상은 2, 3등급 사이에 걸쳐있는 학생이라면 등급을 바꿀 수 있는 100만 원 이상의 인사이트가 담겼다고 봅니다. 오늘 여러분이 가져갈 건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 평가원이 선지를 구성하는 방식. 둘째, 헷갈리는 두 선지 중 하나를 확정하는 판별법. 그럼 지금부터 2026년도 수능 34번 지문의 선지 분석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평가원 코드 분석입니다. 오늘은 레벨 3 선지 분석 단계입니다. 오늘 목표는 총 두 가지입니다. 첫째, 가장 논란이 됐던 1번과 3번 선지를 현장에서 갈라내는 기준을 낼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둘째, 평가원이 오답을 만드는 반복 패턴을 잡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서 평가원이 오답을 만든 방식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내용 불일치. 둘째, 논점 이탈. 셋째, 대상 바꿔치기입니다. 지문은 매번 새로울지 몰라도 오답을 만들어가는 방식은 반복되게 됩니다. 오늘 이거 하나만 가져가도 여러분의 선지 분석에 대한 새로운 인사이트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먼저 빈칸이 포함된 문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그러한 법들이 금지한다면 여기서 댐은 우리가 레벨 2에서 했듯이 rational beings, 합리적인 존재들을 의미한 즉 만약 그러한 법들이 합리적인 존재들로 하여금 어떤 것을 못하게 한다면 근데 그 어떤 것이 무엇이냐 그 합리적인 존재들이 원래부터도 하지 않을 어떤 것을 하지 말라고 한다면 법은 이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빈칸 앞에 있는 can not에 주의해야 된다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빈칸으로 넘어와서 논란이 되었던 1번과 3번 선지를 각각 빈칸에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1번에 넣는다면 해석이 어떻게 될까요? 법은 자유를 합리적으로 제한하는 법이라고 여겨질 수 없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여기에 지금 reasonably가 뒤에는 confining을 꾸며주고 있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제한하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번에 넣으면 어떻게 해석이 되나? 법은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네요. 1번 선지하고 3번 선지가 둘 중에 헷갈릴 때는 먼저 공통된 부분을 찾습니다. 이 두 선지의 공통 부분이 무엇인지 잠깐 3초 동안 생각해 보세요. 자, 생각해 봤나요? 이 선지의 공통된 부분은 어떤 것입니까? 바로 둘 다 자유를 제한한다, 자유를 구속한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통된 부분을 지워볼게요. 자, 그러면 1번하고 3번이 결국에는 이 reasonably 제외하고는 같은 말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1번도 법이 자유를 제한하는 법이라고 여겨질 수 없다라고 해석이 될 테고 3번도 법이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라고 해석이 되기 때문이죠. 그럼 먼저 우리가 이에 앞서서 법이 자유를 제한하는 법이라고 여겨질 수 없다. 법이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 부분은 맞는지 위에서 근거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4번에서 선지 1번과 3번에 대한 근거를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법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어디 나와 있습니까? 지금 잠깐 멈춰놓고 지문을 쭉 훑어보면서 이 부분에 대한 근거를 찾아보세요. 자, 찾아보았나요? 선생님하고 한번 같이 확인해 볼게요. 첫 번째 문장에 나와 있죠. 바로 뭐였습니까? 가장 궁극적인 수단이었는데 뭐에 대한 궁극적인 수단이었다? 자유에 대한 궁극적인 수단이 법이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법은 굉장히 효과적이고 구속력 있는 법적인 틀이었죠. 이러한 법적인 틀은 모든 시민들을 동등하게 묶어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즉, 이 세 가지 포인트를 통해서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를 보장을 해주고요. 굉장히 효과적이고 구속력 있고 또 모든 시민들을 동등하게 구속하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지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첫 번째 전제에서도 확인을 했었죠. 결국에는 자유를 보장하는 궁극적인 어떤 수단으로서 법이 역할을 하고 있다. 여기까지 근거가 확인이 되었다면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과연 이 합리적으로 제한한다라는 게 맞나 틀린가를 확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금 합리적인 제한이다 아니다를 판정하는 문장이 있을까요? 이 reasonably가 맞다 틀리다를 판단하기에는 확정할 수 있는 근거가 조금 부족합니다. 그리고 1번과 3번에서 단어의 범위 차이를 조금 따져보면은 if가 포함된 문장에서 then은 앞문장에 있는 모두 합리적인 존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합리적인 존재를 가리키는 게 바로 3번이죠. 인간의 자유라고 하기에는 조금 더 넓은 감이 없지 않아 있기도 합니다. 1번 선지가. 어쨌든 정리하면은 1번과 3번은 사실은 reasonably를 제외하고는 같은 말을 하고 있는데 1번에 들어간 이 reasonably, 합리적으로 제한한다라는 것을 근거로 볼 수 있는 문장이 34번에서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3번이 정답이 된다라고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이 지문을 통해서 가져가야 되는 팁은 무엇이냐면 둘 중에 하나에 헷갈리는 선지가 나올 때는 같은 부분을 제외하고
다른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과연 지문에서 이 부분을 맞다고 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집중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나머지 2번, 4번, 5번 선지를 어떻게 오답으로 만들었는지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만약에 그러한 법이 어차피 그들이 이성적인 사람이라면 안 할 어떤 것들을 금지한다면 법은 이것이 아니야 라고 해석이 될 때 2번 해석을 해보면 여겨질 수 없습니다. 무엇으로? 강한 옹호자로 볼 수 없대요. 이 법체계, 정의체계에 강한 옹호자로서 볼 수 없대요. 자, 2번 선지는 어떻게 구성을 한 것인가? 2번 선지는 바로 주어를 지금 바꿔치기 한 것이죠. 이 강한 옹호자는 법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칸트죠. 즉 주어를 바꿔치기해서 선지를 만들었다. 여러분이 그래서 strong defender라는 같은 단어가 나왔기 때문에 이 2번 선지를 골랐다면 지문의 핵심은 전혀 파악을 못하고요. 그냥 비슷한 단어가 한 번 더 반복이 되었기 때문에 골랐다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즉 평가원이 선지를 만들 때 이 지문에 같은 내용이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주어를 바꿔치기 해서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4번 보겠습니다. 집행되어집니다. 효과적으로 집행되어진대요. 뭐 하기 위해서? 억누르기 위해서. 그들의 evil nature, 원래 갖고 있는 악한 본성을 효과적으로 억누르기 위해서 집행되어진다. 즉 여기 빈칸 안에 넣으면 무엇입니까? 법은 집행되어지는 게 아니래요. 그들의 악한 본성을 억누르기 위해 집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4번은 충분히 끌릴 수 있는 선지일 거예요. 왜냐면 지금 나와 있는 suppress와 evil nature 때문인데요. 34번의 4번 선지에 쓰였던 이 suppress하고 evil nature라는 단어가 34번에 잘 녹아져 있죠. 어디 나와 있냐? 자, 이번은 nation of devils. 이 악마의 나라도 여기가 나와 있고요. 우리가 인간의 자비심과 선의지에 의존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악마의 나라에서 어떻게 한대요? 모든 시민들을 똑같이 묶는 어떤 법체계 안에서는 이들이 살 수 있다라고 해석이 되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뭐 그들의 악한 본성들을 효과적으로 억누르기 위해서 집행되는 것이 아니다. 이 내용은 빈칸에 대한 결론이 아니라요. 법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빈칸의 논점에서 벗어난 거기 때문에 논점 이탈의 근거로 4번 선지는 틀렸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빈칸에 대한 결론이 아니다. 자, 5번입니다. 자, 5번 선지를 낫을 반영해서 해석을 하면 법은요, 받아들여질 수가 없대요. 자, 어디에서 받아들여질 수가 없냐면 어떤 가정 안에서는 받아들여질 수가 없는데 이상적인 법적 틀이라는 가정 안에서는 받아들여질 수가 없습니다. 어떤 조건 안에서 법이 이성적인 존재가 어차피 하지 않을 어떤 것을 금지한다는 전제 안에서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요. 5번은 오히려 지문과 반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문이 지금 끌고 온 예시가 뭐예요? 악마의 나라라는 예시인 거죠. 악마의 나라가 이상적인 것인가요?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죠. 이상적인 것이 없어도 이 악마의 나라에서는 법이 성립된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문에 있는 내용과 반대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즉 정리하자면 34번이 논란이 많았던 이유는 1번과 3번은 사실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1번에 있는 이 reasonably confin이 과연 합리적으로 제한하고 있는가에 대한 근거가 부족해서 3번이 정답이 되었고요. 2번에서 선지를 만들었던 근거는 대상을 바꿔치기였죠. 여기서 지금 법이 아니라 칸트에 대한 얘기를 했기 때문에 2번은 대상 바꿔치기로 틀렸다. 그리고 4번은 논점 이탈 때문에 틀린 거죠. 우리가 지금 찾고 싶은 거는 이러한 조건 안에서 법은 이것이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오히려 법이 만들어진 배경을 마치 결론처럼 얘기하기 때문에 틀린 겁니다. 그리고 5번 선지는 지문 전제 자체를 바꿔치기 한 거죠. 이상적인 예시가 아닌 것들을 갖고 있는데 이상적인 예시를 오히려 들고 있다. 그래서 틀렸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칸트 지문이 똑같이 반복이 될 거라는 보장은 없어요. 하지만 뭐는 반복될 수 있냐면 오답을 만드는 패턴들은 반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패턴을 파악하고 다음에 다른 빈칸 문제를 풀 때 선지를 조금 더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선지 분석은 여기까지고요. 반드시 자기 힘으로 복습하면서 여러분들이 평가원이 선지를 어떻게 만들고 그리고 여러분을 어떻게 헷갈리게 하는지를 잘 공부해서 본인 걸로 소화하기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구독을 누르시면 다음 34번 칸트 지문과 비슷한 논리를 가진 지문에 대한 해설을 가장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